활자로 된 신문기사 뒤편에 숨어있는 생생한 취재담을 만나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대학기자 시그널, 오늘의 초대 손님은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용아랑 기자입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해 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학보사 대학신문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용화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용아랑 기자가 소개해 주실 기사는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2023호 4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코로나19 속 교환학생의 모습은입니다. 서울에서 파리로 또 덴마크와 프랑스에서 서울로 온 교환학생들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을 인터뷰한 기사인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기사의 기획 의도부터 좀 여쭤볼게요. 교환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를 마련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예, 이번 기사의 기획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저희 학보사 내부 회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학보사 대학신문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사태 이후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 정보성 취재 기사는 매 학기 꾸준히 보도해왔는데요. 작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환학생분들도 이제 중도에 이제 귀국을 해야 하거나 프로그램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따라서 저희는 이번 학기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일종의 정보성 기사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실제 교환학생분들을 비대면으로라도 뵙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사로 저희가 직접 담아내 보고자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세 분이 취재 요청에 응해 주셨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프랑스로 가신 정은교 씨와 덴마크에서 한국으로 오신 이사벨라 브론즈 씨, 그리고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오신 에바 게르스탄 라와 씨, 이렇게 세 분을 각각의 일정에 따라 비대면으로 인터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학신문의 박건우 기자님, 이서영 기자님, 그리고 제가 함께 협업하면서 이렇게 기사를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환학생이 되면은 학업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경험들을 계획하고 또 기대하기 마련이잖아요. 코로나라는 변수가 요즘 그런 기대를 좀 꺾어놓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하고는 싶지만 하지 못해서 아쉬운 그런 경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저희 모두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하고 싶었던 것을 적어도 하나씩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분들은 특히 준비 과정까지 거쳐서 도달한 먼 타지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아쉬운 점들이 유독 많을 것 같은데요. 프랑스로 가신 정은교 씨는 이제 프랑스의 박물관이나 미술관과 같은 정말 유명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시설들을 방문해보고 싶었다고 했는데요. 현재 코로나19로 이제 시설들이 대부분 폐쇄가 되어서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유럽이라고 한다면, 또 파리라고 한다면은 그 노천 카페나 노천 식당과 같은 그런 좀 야외 문화가 좀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역시 현재 코로나19로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오신 이사벨라 씨와 에바 씨의 경우 이제 좀 여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장 좀 아쉬워했는데요. 에바 씨는 이제 한국으로 교환학생으로 온 김에 뭐 주변에 있는 일본, 중국, 대만이나 홍콩 같은 아시아 지역을 두루두루 좀 다녀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역시 그것도 포기를 해야 했고요. 이사벨라 씨도 그 아시아 지역을 가족과 여행하고 싶었다고 했는데 이 역시 올해까지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업상 사실 아쉬운 점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사벨라 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대면 체제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매우 좀 안타까워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사벨라 씨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다행히도 이제 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체육 수업을 하나 수강하고 있다는데요. 덕분에 이제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수업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교환학생들에게 또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너무 당연하게 떠오르는 것은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나기가 어렵다는 점을 교환학생분들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정은교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구분들과 줌으로 만나보는 것을 시도했었다고 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꽤 재미가 있어서 이제 하루 일과에 친구들과 줌으로 소통하는 것이 하루 일과로 자리 잡았다고 했습니다. 또 정교 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스스로 요리해야 하는 경우가 좀 많아졌는데 이 덕분에 한국에 있을 때보다 요리 실력이 좀 많이 향상이 됐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당시에는 이제 프랑스에 통금 시간이 있다고 했는데요. 정부의 공식적인 통금이 있었다고 했는데 저녁에 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대부분 오전 중심으로 생활 패턴이 변했다고도 합니다. 그럼 뭐 새벽에 일어나서 산책도 하고 장도 보고 또 아침에 더 활동적으로 좀 생활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런 좀 나름대로 긍정적인 습관의 변화를 이제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에도 잘 유지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좀 코로나19가 생활 패턴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준 경우도 있었는데요. 에바 씨는 이제 코로나 이전 프랑스에 살고 있을 때는 원래 계획에 따라 매우 체계적으로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한국으로 온 다음에는 스케줄 관리가 약간 좀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정이 밀려서 약간 늦은 밤까지 과제를 하거나 아니면 아침에 늦잠을 자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사벨라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선 두 분과 달리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 패턴이 딱히 변한 것은 없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편함은 분명히 있지만 또 생활에 맞게 잘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학기에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학우들에게 팁이나 조언 같은 것을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환학생분들이 간단하면서도 실용적인 그게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이사벨라 씨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 통역 서비스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외국어로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인 대상으로 통화를 걸 때 그 중간에 제3자가 통역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했는데요. 이 통역 서비스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을 한 모습이어서 이를 다른 교환학생분들한테도 추천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바 씨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그런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만약 교환학생으로서 좀 문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교환학생 담당 부서나 문의처에다 질의를 해서 충분히 각종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정은교 씨는 이제 교환학생을 준비한 학생들에게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이제 현재는 이제 코로나19로 예전과는 매우 다른 환경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코로나19 종식 전까지는 좀 과거에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하기가 어려워진 상태라는 점은 이제 또 인정을 했는데요. 그러나 코로나19 속에서도 이제 교환 학생을 준비하는 것 그 자체가 여전히 또 하나의 도전이고 또 이런 도전에 임해 본다면은 그 각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시선이 예전처럼 좀 따뜻하지만은 않은 게 사실인데요.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혹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시각이 좀 변한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뭐 외국인들은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 부당한 차별이나 대우를 받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는 코로나19 사태와 별개로 제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갖고 있었던 생각이기도 하고 아마 대학 신문에 계신 모든 기자분들의 견해일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대화를 통해서 좀 새삼스럽게 느끼고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외국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해소되지 않는 한 누구나 언젠가는 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그런 증오 범죄나 테러 행위가 약간 좀 다른 사람의 뉴스 또 내지는 원타지 뉴스처럼 들려도 사실 그런 사건은 우리 주변 누군가에게 혹은 우리 주변 누군가의 지인에게 발생한 일일 수도 있고 또 나중에는 우리에게 직접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어느 시기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정말 좀 사회적으로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교환학생분들의 이야기를 좀 직접 들어보니까 이런 점들이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인터뷰와 기사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도 꼭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전해주세요. 예. 코로나19 사태가 저에게 미친 영향은 정말 좀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기사를 대학신문사 박건우 기자님과 또 이서영 기자님과 함께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느낀 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코로나19로 인해 좀 물리적 거리가 잠시 멀어졌다고 하더라도 가끔은 주변을 둘러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공동체 내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어떤 영향을 받았으며 또 어떤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무관심해지기가 너무나도 쉬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교환 학생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요. 이제 저도 취재를 통해서야 뒤늦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게 된 셈인데, 독자분들도 이제 기사를 읽고 이제 주위에 한 번씩 둘러보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용화란 기자의 말처럼 정말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따뜻한 기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편함을 이겨내면서 활기찬 모습으로 생활해 나가는 학우들의 이야기 들으니까 더욱더 활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기사 소개해 주신 용아란 기자에게 감사 인사 전하면서 대학 기자 시그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